한 몸인 줄 알았더니 딴 몸이더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뛰는 장시호 위에 나는 정유라가 있다. 요새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변호인이 말리는데도 재판정에 나가서 엄마에게 불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건데 한마디로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계속 내놓은 겁니다. 백 변호사, 네.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는 모녀 관계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 딴 몸인 것 같아요. 정유라 씨 왜 이러는 겁니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증언을 하러 나온 것도 놀랐는데 나와서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예. 삼성을 저격한 게 아니라 사실 삼성보다 최순실 씨를 더 저격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다 거의 몰랐다, 나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최순실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그 얘기만 듣고 정유라 씨의 진술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진짜로.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중심이 돼서 삼성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말 세탁하는 과정에서 삼성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승마 코치하고 전화하는 내용들의 녹음 파일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최순실 씨를 저격한 건데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진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예, 뭔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이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지금 구속영장 2번 청구했다 2번 기각했죠. 예. 근데 세 번째 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여론에 떠밀리지 않는 이상 사실 영장 청구를 계속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안이긴 해요. 예. 정유라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정유라 이번 그 증언으로 여론 바꿨잖아요.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 제2의 장시호다 응원한다 예. 이걸로 바뀌었어요. 예. 이제 절대로 세 번째 영장 안 칩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저렇게 협조를 많이 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구형을 세게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애하고도 헤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애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엄마를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본인이 특정 엄마의 딸이지만 본인도 엄마거든요. 그렇죠. 자식을 보호하고 자기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엄마보단 자식을 살린다. 이쪽인 것 그런데 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 사실 뭐 최순실 씨의 변호인과 정유라 씨의 변호인은 같은 네. 변호인인데 이 변호인은 특검이 회유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뭐 새벽에 특검 측과 정유라 씨가 만나서 그리고 뭐 호텔에 머물다가 그리고 재판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이 변호인의 주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유라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특검 측 관계자가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정유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특검이 기습적으로 정유라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서원이 증인으로 이미 채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딸을 증인으로 세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특검 측의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지금 정유라 씨의 이렇게 여러 가지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특검 측이 회유를 한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는데 좀 이해되는 면이 있으신가요?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글쎄,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 정유라 씨가 아마 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검에 의해서 회유당해서 억지로 증언했을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정유라 씨가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녕과 자기 자식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그런 증언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일반 사회인들 특히 이 언론에서 이 정유라 씨 증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유라 씨 증언이 저게 맞나? 적실성이 있나? 내지는 정유라 씨는 왜 그랬을까? 이거보다는요. 저게 지금 윤리상으로 맞나? 이게 제가 볼 때는 모녀 관계에서 그렇죠. 그게 일인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컨대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는데 토끼를 잡아먹으려는 참 살모사를 그 자식이 잡아먹었다. 그 자식은 과연 그러면 정의에 입각한 행동을 한 건가? 마이클 셀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거죠. 그런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유라의 증언이
정말 사회적 정의를 실현을 위해서 유효한 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사실 법상으로 보면은 부모가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자식이 거부해도 처벌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그렇죠, 돼 없죠. 있죠. 예. 봐주게 돼 있죠, 법으로도. 그렇죠. 증거인멸죄에서도 그 어머니의 그 죄와 관련된 증거를 딸이 인멸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윤리의 문제다. 그 일종의 플리바게닝 냄새가 짙은데 장시호 예. 씨 경우도 그렇고 예. 장시호 씨도 특검이 그 실제 기소를 안 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풀려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유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쪽 입장을 좀 이렇게 취하는 것 같긴 해요. 제 얘기가 이제 결론은. 그런데 아마 저 또래나 저보다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저 같은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하나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장시호 씨가 기소가 안 된 건 아니고요. 기소가 됐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그렇죠. 만료돼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기간이 만료되는 보통은 거죠. 거기서 이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소는 돼 있는 네, 상태로 그렇죠.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자, 오영식 전 의원님.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는 딸한테 당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살모사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굉장히 극한 표현이긴 한데, 그리고 최순실 씨는 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기가 차다,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면 두 모녀의 관계는 이 재판을 기점으로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건가요?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모녀지간이 천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깊은 골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 이렇게 취해왔던 정유라 씨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이게 뭐 검찰 측에서 뭐 이런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판단, 본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정유라 씨나 장시호 씨나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충성을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세대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매우 불리하다라는 거죠. 뭐 2살배기 아들을 보호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처벌과 선처에 대한 전략적 고려들 속에서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선을 분명히 그어서 여론도 좀 돌려놓고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로부터의 선처를 기대하는 정유라 씨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어머니와의 관계는 상당히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깊은 골이 만들어진 그런 씁쓸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잠깐만 제가 얘기하면 그 최순실 씨 등의 부모의 교육 탓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집에 원래 그 전통이 94년에 최태민 씨가 죽었을 때 최순실 씨가 이것을 6개월 동안 사회에 알리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그것도 이상한 일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상당히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미 다 걷어들인 다음에 사회에 알립니다. 반환을 하라 어쩌라 이러는데 그냥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그러한 가풍 탓인지 정유라 씨가 자기 아버지 생부를 생물학적 부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이게 아이들한테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듣고 보니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조카인 장시호 씨 이분도 관심, 사실은 정유라의 길을 먼저 간 게 장시호 씨거든요. 근데 장시호 씨가 최순실을 버리고 재산을 선택했다는 가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의 어떤 심부름 역할을 도맡아 했거든요. 그래서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최순실 입장에서는 최순실 재산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장시호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순실 씨가 감옥을 10년, 20년 오랫동안 있다고 했을 때 장시호 측에서는
이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재산 투쟁의 관점에서 좀 보고요. 두 사람이 재산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인 최순실을 짓밟아서 자기가 마치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기는 것처럼. 받고 나왔고 최순실 씨는 못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그게 이제 특검 도우미로 평가되고. 자, 지금 저희가 들어봤는데 안민석 의원의 가설입니다. 네. 백 변호사, 결국 장시호 씨는 최순실을 버리고 자유와 자유의 몸 그리고 재산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가설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좀 이상합니까? 사실 저는 저 부분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장시호 씨가 그 거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에 그러면 그 뭐 금고의 행방 같은 것도 알 개연성도 있죠. 근데 그렇죠. 뭐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최순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특가법상 뇌물죄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근데 그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차명 재산이라면 뭐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장시호 씨도 자기 살 길을 찾은 것 같고 지금 뭐 정유라 같은 경우에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끝까지 입 닫고 본인 뭐 예를 들어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굉장히 짧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국민적으로 정유라 씨가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혐의만 놓고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혐의예요. 근데 굳이 엄마를 저격하고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자백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안녕과 자식을 위해서 2살배기 아들을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행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재산이야 꼭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저는 이게 너무 많이 간 가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 문제 관련해서 그 좀 명확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있는데 어떻든 이 최순실 씨 집안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농단했을 뿐더러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씁쓸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상황이 이렇게 진전이 되고 정유라 씨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언을 한다면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이런 국정농단 그리고 뇌물 사건 등 이전 정권이 저질렀던 많은 문제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고려해서 엄마를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본인이 특정 엄마의 딸이지만 본인도 엄마거든요. 그렇죠. 자식을 보호하고 자기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엄마보단 자식을 살린다. 이쪽인 그런데 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 사실 뭐 최순실 씨의 변호인과 정유라 씨의 변호인은 같은 변호인인데 이 변호인은 특검이 회유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히 뭐 새벽에 특검 측과 정유라 씨가 만나서 그리고 뭐 호텔에 머물다가 그리고 재판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이 변호인의 주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유라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특검 측 관계자가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정유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특검이 기습적으로 정유라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서원이 증인으로 이미 채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딸을 증인으로 세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특검 측의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경재 삼성을 저격한 게 아니라 사실 삼성보다 최순실 씨를 더 저격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다 거의 몰랐다, 나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최순실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그 얘기만 듣고 정유라 씨의 진술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진짜로.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중심이 돼서 삼성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말 세탁하는 과정에서 삼성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승막 코치하고 전화하는 내용들의 녹음 파일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최순실 씨를 저격한 건데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진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예, 뭔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이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지금 구속영장 2번 청구했다 2번 기각했죠. 예. 근데 세 번째 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여론에 떠밀리지 않는 이상 사실 영장 청구를 계속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안이긴 해요. 예. 정유라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정유라 이번 그 증언으로 여론 바꿨잖아요.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 제2의 장시호다 응원한다 예. 이걸로 바뀌었어요. 예. 이제 절대로 세 번째 영장 안 칩니다. 검찰에서. 어.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저렇게 협조를 많이 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구형을 세게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애하고도 헤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애와의 관계를 한 몸인 줄 알았더니 딴 몸이더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뛰는 장시호 위에 나는 정유라가 있다. 요새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변호인이 말리는데도 재판정에 나가서 엄마에게 불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건데 한마디로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계속 내놓은 겁니다. 백 변호사, 네.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는 모녀 관계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 딴 몸인 것 같아요. 정유라 씨 왜 이러는 겁니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증언을 하러 나온 것도 놀랐는데 나와서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